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연일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전방위적인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요한 시사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오늘 세종시, 세종, 포천 저희가 짚어볼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세종시 상황부터 짚어보면 지금 공무원 3명 포함해서 7명을 지금 투기 혐의로 수사 중인데 이게 그러니까 그 땅 매입하고 나서 건물을 이제 조립식 건물 잔뜩 지어놓고 문제는 거기 살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혹시 또 미공개 정보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혹시 벌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아주 그 어려운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맛이 벌집 같다라고 해서 그런 데에다가 그렇게 집을 만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당연히 거기 살지 않죠. 살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패 방지 혐의를 적용해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수사한다라고 밝혔는데 예. 문제는 6급 공무원과 그 가족들 2명 해서 모두 7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이 보도가요. 예.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2018년 8월에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공식 발표 직전에 사전 정보를 취득해서 그 조립식 건물인 일명 벌집 짓고 밭에 나무 심는 등 보상을 받기 위한 계획적인 투기에 세종시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예. 이미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 감찰이니 이런 얘기 하나도 없고 단발성 보도로 끝났어요. 그러면 이 상황이 언론에 그 정도로 나왔을 정도라고 한다면 언론에 이미 지역에는 파다하다는 거예요. 예, 예. 다 알고 있는 거 지금 세상 모르는 것처럼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세종시만 그렇겠느냐. 그러니까 앵커님께서 아까 얘기했을 때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다 확산됐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조사한다는 게 좀 낯뜨겁긴 하지만 예. 늦더라도 해야 합니다. 예. 네, 이제 제대로 시작이 되는 거네요. 예. 지금 공무원뿐만 아니라 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청장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산단 진입로 인근의 토지를 매입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일단 내놓은 해명을 보니까 퇴직 후에 주거용으로 매입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내놨는데 이거 이후에 충분히 수혜가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는요. 고위공직자가 사전 정보를 통해서 미리 사적 이득을 취득한 이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 건설청장 이 여기가 어떤 지역입니까? 국가가 특별히 그 국가 분권을 위해서 여기다 짓고 국가의 가장 커다란 이 의무로서 지어진 도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청장이란 사람이 그 인근에다가 땅을 샀다. 설사 자신이 퇴임 후에 이거에 거의 살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분노한데 아까 공무원들은 6개월 발표 6개월 전에 샀다라는데 이 사람은 9개월 전에 샀다라고 해요. 예.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고쳐 매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공부를 안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적절치 못합니다. 조사해야 합니다. 예, 세종시 상황 보면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의원들도 지금 투기에 가담한 의혹이 제기가 돼서 아무튼 세종시 의회가 시가 진행하는 전수조사 이거 응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이나 지역 이런 데서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제 이런 우려점이 제기되는 것이고요. 이 실체를 밝혀내려면 어떤 조사를 해야 되겠고 어떤 수사가 필요하다고 봐야 될까요, 변호사님? 세종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거에 국한된다고 한다면 한계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종시 안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조금 네네. 더 객관적인 외부의 수사 기관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는 것이고 특히 실제 공무원 명의보다는 차명이라든가 친인척 명의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차명 거래나 그 자금의 출처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시민들의 제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자진신고 센터도 활발하게 운영해서 이번에야말로 불법 비리 이제 여러 가지 투기 세력에 대해서 조금 단죄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가 방법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또는 내부 정보 없이 그냥 내가 이해관계인들에게 이걸 사도록 하고 직위를 이용해서 아예 산단 지정할 때 그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도 있을 것입니다. 직권 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겠죠. 예. 다양한 방식으로 투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세종시도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지만 비견 세종시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개발 계획이 있다거나 뭐 철도가 들어온다거나 도로가 건설되는 지역 각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투기 세력이 자금을 출처를 대서 다른 사람 명의로 투자했거나 투기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세종시에서 배우자 직계 좀비소까지 포함한다고는 하지만 예. 아예 새로운 차명 거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예. 자금 출처를 중심적으로 추적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예. 네. 지금 일단 세종시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세종경찰청에서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내사를 하던 걸 수사로 격상을 해서 진행하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조사 대상도 조금 더 늘어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이 일단 그 세종 산단뿐만 아니라 그 인근의 모든 사실 선출직 공무원까지 모두 다 조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내사에서 수사를 격상해서 관련자 소환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체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금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금이 어디서 났느냐부터 조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세종시가 최근 수년간 땅값이 전국에서 최고 상승률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 당연한 거죠.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모이고 투기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시세 차익을 노린 이 전국의 투기꾼들 다 모이는 상황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뭐 서울공화국, 검찰공화국 말 많지만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이 오명을 가장 먼저 씻어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고위공직자가 그 직위를 이용해서 사적 이윤 취득하는 이 자체에 분노하는 거기 때문에 투기세력 발본색원 해야 합니다. 예. 네. 지금 여기 세종시에 그 혐의를 받는 공무원 3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까? 부패방지법 적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핵심 관건은 내부 정보를 이용했느냐라는 부분은 이제 수사기관이 입증해 내는 겁니다. 예. 지금 세종시 공무원들은 우리는 거기에 관여할 직위에 있지 않았다. 관여하지 않았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연일치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내가 샀는데 지정이 되거나 네. 내가 샀는데 우연찮게 옆에가 이제 개발 지정이 됐다라는 주장인데 정보를 어떻게 받았는지가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어디를 하냐면 거주지랑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겁니다. 휴대전화를 통해서 혹여라도 관련 대화들이나 또는 관련자들과 이 투기 정보에 대해서 공유를 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이번 수사의 관건입니다. 네, 누구는 또 뭐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뭐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아마 이런 혐의를 받는 사람이 내가 어제 그때 당시 꿈을 꿨는데 우리 조상님이 이런 땅을 사라고 하더라. 이런 뭐 아무튼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지금 그 조사나 수사 과정을 보면은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경찰이 LH 직원 말고도 뭐 지자체 대상으로 지금 강제 수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처음인 것이죠? 일단 지자체 대상으로 처음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서 진행되고 있는데 예. 시흥시 의회, 강명, 포천시청, 부산도시공사가 대상입니다. 그만큼 전국적으로 투기 행위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 첩보가 들어오는 족족 이 내사 단계에서 아예 피의자로 전환을 해서 수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 전국 곳곳에서 공직자들이 관련돼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직자들의 어떤 자성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시의원의 이제 공무원 이제 자택, 뭐 주거지 뭐 이런 데에 압수수색 되고 있는데 얼마나 밝혀낼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제보입니다. 사실 첩보 제보가 가장 중요해서 이런 불법 비리를 알고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시고 또 예. 국가에서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포상금 제도도 빨리 실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말씀-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제보를 하게 되면은 제보는 일반 시민이 하게 되는데 네. 그 사람들은 고위 공직자란 말이에요. 어쩌면 이 부분에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사람들이 제보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나보다 힘이 더 센 고위공직자라고 한다면 내가 알다 하더라도 혹시나 신분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 불안해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확고한 믿음감을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 국세청이 이제 저희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세금 체납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국세청이 체납자 가운데서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의 체납한 규모를 보니까 366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가상화폐를 재산을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연하게 써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소위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 자산, 암호화폐, 가상화폐 이런 것들을 만약에 그 원래 있었던 현금이라든지 자산을 그걸 바꾸어 버리면은 예. 찾을 수가 없죠. 예. 딱 숨겨져 있어서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금 체납자들이 나 재산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는 그림에 보시다시피 체납자가 은폐하면은 자산가상 거래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꽁꽁 숨겨놓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이번에 가상자산 계좌를 압류한 거죠.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계좌라기보다는 이 부분이 이제 채권, 그러니까 출금 청구 채권임 또는 반환 청구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이 돈을, 그러니까 현금을 저걸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사게 되면은 그걸 현금화 바꾸기 위해서는 출금 청구 채권으로 있어야만 이렇게 돈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저 부분에 있어서 저걸 확보해 버리니까 숨겨놨던 돈을 다시 찾으려면은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야만 하는 겁니다. 예, 예. 이런 그 구조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국세청이 제대로 핵심을 파고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좀 더 쉽게 뭐랄까요, 그 가상 자산이라는 개념도 저도 어렵고요. 아마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도 가상 화폐 이런 개념이 좀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금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상 자산, 그러니까 가상 화폐를 은닉하고 있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제 징수한다. 이 개념을 좀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세금 체납자들에게 세금을 강제 징수하는 방식으로 보통은 이제 집에 들어가서 금을 가지고 나온다거나 원래 이런 그렇게 하니까요. 식이잖아요. 네네네. 현물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어떤 재산적 가치를 이렇게 압류하는 조치는 국세청에서 처음 했다. 실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사실은 이게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논란이 되다가 2018년에 대법원에서 예.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암호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요. 예. 그 사건에서 이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범죄 수익을 이런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로 받았는데 이것을 몰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예. 1심에서는 안 된다고 봤지만 대법원에서는 된다. 이것도 무형적 재산으로서 몰수가 가능하다라고 재산으로 볼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에는 이렇게 재산이니까 압류 조치가 가능한 겁니다. 그 자체를 압류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을 압류했다고 하더라도 금전, 환전화시켜서 있어 재산적으로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 세금을 이제 이런 가상화폐로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게 추적이 되지 않을 줄 알고 본인 명의의 재산 하나도 안 주고 예. 수십억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이 가상화폐 지갑에 이제 재산을 넣었던 사람들이 이번에 추적이 돼서 수십억씩 이제 실제로 세금 징수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금 안 내도 이렇게 꽁꽁 숨겨 두셔도 은닉해놓은 가상화폐로 모두 다 추징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 네, 가상화폐가 올해 들어서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국세청에서 파악한 시점이 올해 1월이었는데 그때보다 현 시점의 가격을 보니까 거의 2배 정도 2배. 뛰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가치가 너무 헷갈려서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국세청에서 어떻게 파악하는지 확인을 예.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가상화폐의 가장 위험한 것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네. 어제는 1,000원 했는데 오늘은 2,000원 하고 내일은 네. 500원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어느 기준으로 할지 그거는 좀 파악을 좀 해봐야겠지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변동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올라가는 이 시점에 예. 압류를 했다라는 거죠. 예. 그럼 사람들은 현금으로 그냥 돈을 내는 것이 낫지 앞으로 더 올라갈지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예. 이렇게 가상 계좌를 압류당한 거에서 인정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예. 나중에 봐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거 가져가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예.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국내의 소위 얘기하는 그런 거래점에서는 국세청이 이렇게 압류를 할 수 있는데 예. 또 해외 거래는 지금 힘듭니다. 안 되고 있어요.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사각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그 국세청에서 결정을 해놨냐면 3월 25일부터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3월 25일부터. 그리고 내년부터는 해외 가상자산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걸로 예. 바꿨습니다. 만약 이것이 어기면은 법을 어기게 되는 거, 처벌받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 뭐랄까 압류하는 거에 대해서 예. 그거는 국세청한테 따로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 해외에서는 네. 이런 가상화폐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이나 이걸 숨기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런 업체, 그러니까 그런 가상 화폐를 취급하는 거래점에서 예. 이 부분에서 안 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글로벌 기업들 모두 다 바꿔서 거기다 은닉하고 있는 것, 예전에 스위스 은행에다가 안전하게 맡기는 거랑 똑같이 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한 문제고 역시 대한민국도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네, 예. 일단은 이제 가상화폐 특히 이제 해외 가상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을 해서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라는 겁니다. 5억 원 이상을 보유했을 때. 예. 그 당시에 이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에 대해서 막대한 이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압류했을 당시에 그럼 시점 기준가액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예. 일단은 세무서에서는 압류 통지서가 거래소에 도달하는 그 시점에 가지는 가상화폐 이제 가치로서 이제 압류를 한다라고 하는데 예. 변동 가능성이 많아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무가들이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는 아까 말씀해주신 특정정보금융법에 따라서 본인이 뭘 보유하고 있는지라든가 특히 이상한 거래를 보고할 의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세금을 체납해 놓고 막대한 돈을 숨기기 위해서 가상화폐라는 형식으로 탈법을 쓰는 경우에는 실시간 국세청에 보고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아시면 앞으로 검은 돈이 비트코인으로 들어가는 일은 굉장히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뭐 잘 됐습니다. 세금 안 내시는 사람들, 이 체납자들 밀린 세금은 뭐 땅에 묻든 변기에 숨기든 가상화폐로 숨기든 국가적 시스템을 총동원해서 다 찾아내야 됩니다. 예, 이슈 큐브 함께했고요. 손정혜 변호사, 최요한 시사경제평론가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